JBC다 3월 17일 방송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83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찌뿌둥합니다. 저는 이 날씨에 따라서요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 그래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창한 날씨면 몸이 뭔가 좀 기분도 좋아지는데 날씨가 비가 올라면 비가 오지 꾸릭꾸릭하면요 날씨가 그러면 좀 기분도 더 꿀꿀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하는데요. 오늘 좀 컨디션이 이 아침에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칼럼을 하나 적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이 새벽에 글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집중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힘이 다 빠져요. 이 글 하나 적고 나면. 보통 이제 언론사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자기 칼럼을 적습니다. 또 일주일 아니면 또 10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칼럼 기면 기사를 적는데 저는 매일같이 적으니까요. 그만큼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적는다면요. 칼럼을 적는 것도 그만큼 힘들고 또 많은 생각과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기가 다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싸우는 전쟁터이기 때문에요. 그냥 휘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낮아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지금 이 미래통합당 또 같은 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서로 지금 붙고 있습니다. 붙고 있는 이유가 어제 발표됐던 이 미래한국당의 공천 비례 순위권 관련해 가지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교안 대표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당이 영입했던 분들을 한교안 대표가 공들여 영입했던 분들 중에서 22건이 이제 당선 안정권인데 그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 특히 이제 윤봉길 의사 외손녀마저도 이 까딱까딱한 그 당선 이 순번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따르는 파문과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가지고 이 지금 자유공화당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원을 가입하고 있고 또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눈뜬 국민들 이 위장 기회주의 우파의 눈뜬 국민들이 지금 이 자유공화당으로 속속 몰려오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해주면 또 우리 애청자분들 되게 좋아하죠. 오늘 우리 JBC에서 자유공화당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방송하고 있다 하면서 아주 그냥 기분 좋아할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날씨도 꾸릭꾸릭한데 우리들끼리 그냥 서로가 유하여 하는 것이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까셈 아닙니다. 까셈, 다셈입니다. 다셈, 다요. JBC 까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영상과 조원진 대표 영상을 앉혔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저작권을 좀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JBC 까방송은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JBC 다로 방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문재인 씨를 혹은 이 좌파들을 혹은 또 한교안 이 미래통합당 대표 김무성이를 이 직가방송에서
저작권을 좀 침해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갔다 그러면요 억울해서 잠 못 잘죠. 아이고 내가 왜 저것들 때문에 내가 그냥 내가 8년 동안 그래도 뭐 애지중지했던,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뻥이 이 2년 뒤에 대통령직에서 그만하면 까방송도 같이 이제 자폭하려고 했는데 이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까방송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또 조원진 대표 영상 안 치고 음악 안 치고 해가지고요 그거 홀라당 저작권 해가 날아가는 거는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8년하고 바꿔먹었지 않습니까? 8년. 이 남들이 이게요 제보고 그런 말 하더구만요. 이야 대빵 좋다고 그냥 좋다고요 하더라고요. 누가 칭찬해 주더라. 칭찬인지 뭔지. 한편으로서는 이 사람 아무리 그렇지만 1, 2년 된 방송도 아니고 8년 된 방송을 그런 식으로 저작권 침해하면 경고 조치받고 방송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했느냐라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요 기분에 따라 살고 기분에 따라 죽는 건데 그게 됐습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좋아하고 즐겁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암울하고 기댈 데가 없습니까? 오직 하면 까방송에 여러분들이 기대고 까방송이 좀 좋은 나이에 반갑습니다 와 이러는데 얼마나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JBC 까방송이 실시간 안 하니까 벌써 이제 JBC 다에도 지금 한 6,100명 정도가 구독자 수가 몰려들는데요. 좀 실망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많이 알 건데 좀 구독자 팍팍 들어와야죠. 저는 이 목표가요 10,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10,000명. 10,000명만 들어오면요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가든지 말든. 10,000명 그래도 기본적으로 채워야만 이게 다른 사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유우파 국민을 지지하고 말이야 자유공화당을 지지했던 방송이 말이야 이거 지금 이 폭망한 지가 지금 보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6,000명밖에 이제 안 들어왔다. 까방송 애청자들 뭐합니까?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가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제발 우리 자유공화당 자유우파 국민들 뭉치지도 못한다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던 문재인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황교안이 때문에 폭망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원진 대표를 영상 한 채가 틀어준 걸 가지고 저작권 당해가지고 폭망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와 끝내버려요. 좀 섭섭합니다. 제가요 섭섭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 JBC가 방송은 라이브가 안 되는데요. 라이브가 안 되는데 이 구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다고요. 구독자 수가 안 늘다가 보니까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던데요. 그런지 않습니까? 저도 밖에 나가가지고 좀 이런 말 좀 해봅시다. 이야 자유공화당하고 자유우파 국민들을 제가 지지하니까 이 까방송이 JBC 다방송이 이 까방송이 실시간 라이브가 중단 조치당하고 폭망했지만 그래도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만큼 이분들이 까방송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JBC 다방송을 벌써 100만 명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 스토리를 이래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방송이 갔더니 이거 슈퍼챗도 이제 아웃되고 광고도 아예 안 되고 이래하고 앓는 소리 하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봤어 이제 눈치 보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코 딱 보는 놈들. 지금 자유공화당을 지지를 좀 해주러 들어갈까 하다가 까방송을 보고 나서 이거 주겠다가는 우리도 골치 아프다 하면서 그냥 바로 내팽 끼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곡간에요. 곡간에 이 곡식이 많아야만 이 백성의 이 민심은 곡간에서 나옵니다. 곡간에서 좀 나와야죠. 곡간도 안 나오고 맨날 그냥 글 적고 그냥 방송하고 여러분들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글 적고 방송하고 좀 자유공화당에 있는 분들이 한 만나자고 하더라도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의도까지 가면 1시간, 또 오는데 1시간, 또 뭐 이 이바구 까는데 1시간, 2시간 잡고 그러면요. JBC 방송을 이 12시에 끝내고 1시에 가버리면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7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7시 방송하면 방송 끝나고 한 8시쯤 됩니다. 그럼 8시 되면 또 JBC 방송을 한 거를 이 JBC 다에서 한 거를 JBC 방송에 올리거든요. 올리면 이게 이제 그 몇 시에 끝나냐면 9시에 끝납니다. 그럼 9시에 가가지고 아이고 뭐 밥 한 끼 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허평한 장모님도 정 대표 한번 보자고 한번 약속에 한번 잡자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예전에 이제 이 박 대통령을 모셨던 또 이 박정희 대통령도 모셨던 분도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요즘 뭐해 왜 그래 바쁘냐고 하면서 그냥 보자 그러고 하니까 아이고 뭐 볼 수가 없습니다. 막 시간이 뭐 이거 끝나면 이 방송 끝나면요 1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올리고 업로드 시키고 이러면 한 2시가 됩니다. 몸이 녹초가 돼 있어요. 그거 뭡니까? 또 계속 또 글 적고 또 JBC가 인터넷 신문에 글을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막 정신이 없어요. 뭐가 이게. 그래도 우리가요, 이 정신이 없더라도 이 정신은 바짝 차립니다. 정신은 바짝 차려요. 정신은 바짝 차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핑핑 돌아버리면요. 완전히 쪼다 돼버립니다. 쪼다. 쪼다가 뭐냐. 아이고 실컷 지난 뭐 8년 동안 잘 하다가 이거 3000% 빠지는 거죠. 3000% 사는 분들 죄송합니다. 3000% 빠지는 겁니다. 빠져요. 빠지버리면. 사람이 빙신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초지일간 이 같은 길을 쫙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갈짓자로 안 걷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그 길로 가는 게도 힘들지만 또 중요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전에 이제 까방송에서 했던 얘기들, 이 반문연대 실체, 이 범보수의 실체, 한규안이가 이야기했던 통합과 화합의 실체, 김무승이가 이야기했던 자유대 통합의 실체, 또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중도 개혁 보수의 실체, 이 실체에 대해서 늘 이제 지적을 해왔고 이 실체가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이제 이 개헌을 통한 내각제, 또 그 속에 있어서 이 소위 좌우파 연정 나가가지고 이것이 이 사회주의화되는 연방제로 가는 수순, 뭐 이런 것들을 까방송이 아마도 그 뭐 다른 방송에서는 알고 했지 모르지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까방송은 앞장서 가지고 그걸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미친놈 소리가 들으면서 저 새끼 저거는 뭐 정치 평론한다는 놈의 새끼가 맨날 뭐 저렇게 이상한 이 개헌 내각제니 뭐 사회주의나 선동이나 했었고 전부 저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들, 판을 바라보는 관점들,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칼럼을 적으면서도 좀 제가 적었던 내용 중에서요, 유능한 성장과 무능한 성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폭풍우가 올 때,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이 유능한 성장은요, 파도를 보고 파도 치는 걸 보고 이 절대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배를 몰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 태풍의 방향을 읽으면서 예측을 하면서 배를 이렇게 운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선장은요, 순간 파도 치니까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태풍의 블랙홀에 들어가지고 난파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요, 정치권도
정치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현상을 보고 그 판을 읽을 경우에는요, 그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빙신 쪼다 소리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 속에서 파생되는 애들의 그 꼼수가 뭐냐, 이들이 노리는 목적이 뭐냐, 이걸 다 깨뜨리고 앉아 있으면요, 박수무당이 돼버립니다. 다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느냐 지적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뭔지 압니까? 아마도 이 다른 평론가들, 논객들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못한다는 것은요, 첫째 막연하다는 것들이고, 두 번째 잘못 얘기해버리면요, 자기들 진영의 논리에서 이것이 뭐랄까요, 논란,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진영의 논리에서 이 자본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언론도요, 언론이라는 것도 유튜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들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알아도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제 이리 보면 뭐 여러 가지 논평을 하는 데가 많은데요, 보면 전부 다 선동적이고 자극적이고, 또 선동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고 또 관심을 끌게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이제 이 석사 논문을 이 언론 미디어에서 이제 일면이죠. 일면이 뭐냐면 이제 머리 신문에 보면 일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면의 제목이 어떤 식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끄느냐라는 하나의 제아에 제가 논문을 하나 적었어요. 석사 논문으로 제가 적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연구 조사를 하면서 이 당시 이제 한 10년 전에 이걸 보면서 분석을 했을 때는요, 야, 이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막 그냥 이 사람들이 읽을지 모르지만 소위 낚시 기사라 그럽니다.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거죠. 그 외면 이유가 뭐냐면 뻥이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볍게 이제 가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거는요, 진실과 정의를 지적하고 적는 매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연구 논문으로 제가 적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를 보면 대부분 이제 지금의 이 논객하는 분들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하나의 스타일, 또 취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치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까방송에 들어와서 본다. 왜 보냐? 나름대로 정말 하는 스타일이 그냥 무대 보고 그냥 새끼 욕도 잘하고 그냥 저건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딱 내 스타일이다. 그 까방송이 안 보느냐니까 싸가지 없고 완전 잘난 척하고 저 새끼 저거 완전히 좀 아주 그냥 미래통합당을 욕하고 분열시킨 앞장서는 저놈의 새끼 저거 이런 식이 이제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럼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굳이 JBC 까방송 들어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면 됩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들이, 많은 언론들이 무지무지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헷갈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는 뭐냐면요, 정강 목사라든지 예전에 이제 또 이 다른 유튜브에서 보수파에서 이 지지를 받았던 논객들, 이런 논객들이 작년 이맘때 대부분 작년에 제가 3월달 기억나는데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자유대 보수통합 범국민 조직회, 또 이제 보수대 통합 조직회, 조직회,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많이
참여하고 또 연사로도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정가원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단체를 이끌어왔고 그 이끄는 이 원동력의 힘이 결국 이제 이 지금 문재인 하야 운동본부로의 어떤 그런 외형적 가치심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이제 누가 낑기는 거죠. 누가 낑기는가. 누가 낑기는가의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김무성이 등 이제 이 사탄파들 플러스 이제 위장기회주의들이 낑긴다는 것은요. 이 행사를 주최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이 행사를 주최할 때 그들을 낑군다는 것은요.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조직의 훗날 그 조직이 이 변질이 되거나 그 조직이 아니면 그 조직을 이미 다른 목적 방향성으로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소위 이 대한민국을 이 개헌 쪽 내각제로 이제 제2의 이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하나의 음모론적 시각이 이제 서로 같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 보고 누워야 되고요. 밥 먹는 자리도 갈 자리를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뭐 저는 다른 거는 다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 모임을 나갈 때도 제가 그 재작년부터 뭐 작년 하여튼 저는 굉장히 모임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와달라 뭐 하달라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초대를 받고 하지만요. 항상 그 저는 딱 그 체크 포인트가요. 거기에는 누가 주최합니까? 예를 들어 두 번째 스폰서가 누구예요? 참여자들이 누구 옵니까? 이제 이걸 제가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로 딱딱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참여자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뭐 지금 뭐 하잔 말이야. 왜? 이 행사의 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하다면요. 그 행사 자체는 가면요. 말려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 메일에 보면 이 행사의 주체 이유와 목적, 방향, 의도 다 이게 이제 조갑적으로 딱 들어가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런 자리 가면요. 10중 8구 예전에 뭐 전직 전 국무총리니 예전에 전직 뭐 국회 무근이었던 개폼 잡으면서요. 예? 눈깔이 힘이 들어가면서도 이 걸음걸이 픽픽거리면서요. 이리 와가지고 폼 잡으러 옵니다. 우리가 그 자유통합을 보수도 해야죠. 그거 뭐 당연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그 대한애국당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의 뭐 이거 보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저 미친 새끼 지랄 털고 앉아있네. 자빠지고 앉아있네. 개자석 저거 이제 이렇게 속에서 이제 이렇게 속이 용이 놓아요. 이 대부분 이제 보면 그래요. 가지고 이 정 대표 왜 그래? 응? 그 자유한국당을 그 지지해줘야지 말이야. 응? 왜 그 대한애국당 그 좋은 진 밑에 가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선생님 말 좀 똑바로 하세요. 나이 드니까 뭐 생각도 지금 판단도 없는 거요. 예? 그래 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제 성질을 건들면 제가 막 어디 가도 그냥 퍼봐 버리거든요. 말 못해요.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참여했던 자들이 누가 참여했냐 쫙 보면 근자에 이제 이재호가 했던 국민 그 뭐 통합 뭐 그거 올 초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올 초에 뭐 프레스 센터에서 할 때 누가 왔습니까? 정가원 목사와 축사하고 거기에 홍준표 오고요. 김성태, 건선동이 다 오고 그 연결고리가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김무성이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 오야 나움태에서는 각건을 매지 말아야 될 자리거든요. 일전에 이제 어디 교수들 모임에서 통합 모임에서 이래 갔더니 뭐 저를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리려고 했던 이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우리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제가 딱 지켜보죠. 딱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통합을 통해 가지고 차기 총선 맞는 말이죠. 강론은 맞죠. 설은 본론 기성절은 맞아요. 근데 딱 결론에 들어가면 이게 귀결되느냐? 이게 이제 한교안 쪽으로 귀결되거든요. 김무성 쪽으로 귀결되는 것들이 딱 드러납니다. 아이고, 회장님, 왜 벌써 가려고 하니까 회장님 앞으로 제 잔디 잘 부르세요. 왜 그래? 아이고, 언제까지 그래 당하겠습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아이고, 회장님 잘 아는가 하고 막 제가 바라보는 시각 틀리니까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그분 연락 와요. 아이고, 우리 정 대표 그때 말이야 잘 갔어. 이놈 새끼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줬더니 그냥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거든. 제가 이제 이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에 있어서도 이래 하나 직책을 맡아달라.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도 하나 맡아달라 이러지만요.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재단에서도 제가 이제 이래 맡아달라 해가지고 한대요. 보면 이제 거기 보니까 지금 김문수 대표도 이승만 기념재단 거기 이제 이사인가 그건데요. 이현주 있고 누구 있고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총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아이고 이름 빼주세요 그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빼주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 대신 제가 알고 있는 법조인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법조인.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저기 또 받고 메달 받고 이러던데요. 저도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재단 이런 데도 보면 다 이런 소위 나이 드신 분들,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넣을 것인가요? 그거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제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저기도 못 끼는 거예요. 이기저기도 못 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것만 내려놓고 낑구고요. 아이고 선배님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되는데도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걸 못 해요. 10팩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10팩이라고. 보수 미국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10팩이 열렸고 또 재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제10팩이 이제 도쿄에서 열렸고 제가 그 도쿄에서 초대받고 갔거든요. 또 한국에서 작년에 이제 6월 달, 10월 달 이 두 차례 이제 열렸는데요. 이제 10팩 주최했던 분이 저하고는 아주 그냥 굉장히 가까워요. 미국 분이신데 굉장히 가까워요. 고던창 변호사도 이제 거기 소속 멤버 있고 이름만 알만하면 전 세계 보수파들의 어떤 전체적인 이 분들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추천해주고 이래 해줬던 분이 지금 10팩 한국 대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저를 이제 그 자리에 앉히려고 많이 노력했죠. 가지고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이제 하얏 호텔에서 열릴 때 이 자리 원 테이블에 이제 저를 VIP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원 테이블에 VIP 자리에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누구 오는가 명단을 달라 했어요. 명단을 달라 했더니 그 명단에 한교안 대표 또 누구 다 있고 이런 데 있더라고요. 제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그랬어요? 안 갑니다. 왜 이제 그걸 명단을 줍니까? 물론 제가 구두상을 간다 그랬는데요. 명단을 보고 나서는 제가 깜짝 놀라서 안 간다 그랬어요. 갔어요. C팩이 되든 K팩이 되든 A팩이 되든 알아서 갔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사실 미국도 가야 되는데요. 알아서 왔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자칫적으로 발을 잘못 디뎌버리면요. 제가 욕 들어먹는 게 아니고 아마 이럴 겁니다. 자유우파 국민들 저 새끼 저거 자유우파 국민들 이해한다 해놓고 전마족 앞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고 이래 놓고 전마족은 이 사탄파들이 이런 길 뒤에 있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머리에 참석하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이제 오해와 논란을 받을 수 있고 그 오해와 논란은요 재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이 자유우파 국민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되다 보니까
같이 욕들을 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아예 JBC가 방송을 접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이 유영하 변호사를 이제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본인이 자연인입니다. 따지면. 또 국민입니다. 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요.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정당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요.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아닌 유영하의 이 정당 선택은요. 엄청 달라집니다.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정당 선택 자유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인은 변호인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변호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변호인 역할 하다가 내가 정당에 간다. 뭐 누가 뭘 합니까? 예를 들어 도모 변호사, 황모 변호사도 우리 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황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안정권에. 뭐 그러듯이 본인이 가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 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유지를 하면서 정당을 가입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놓은 상태에서 5일날 미래한국당에 입당했다. 미래한국당 입당의 표는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서 내가 입당을 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유영하 변호사의 이 일거수일투족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한 지금 변호사고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면회하는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이기 때문에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아까 뭐 이 창원에서 오신 분은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입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영하가 뻥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SNS 문자가 왔던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글 적었던 댓글 내용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 유영하 변호사에게 미래한국당에 입당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유영하 변호사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그럼 본인이 진작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변호인을 사임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변호인이 사임한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입니다.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의 낙천은 다시 말하자면 그 말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입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낙천이다. 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단순하게 낙천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자유공화당에 있어서 박태우 전 사무총장 또 성창경 지금 최고위원 뭐 이 미래통합당 앞에 가가지고 통합을 해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도 낭독하고 그러던데 입장을 발표하고 그러던데요. 물론 그것은 이제 명분을 삭히겠죠. 명분 삭기 용에서는 좋지만 이미 저들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묵살시켜버리고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을 낙천시킴으로써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는 거리를 두겠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막 너희끼리 가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든지 탄핵을 역사 속에 묻고 가자든지 등 이제 또 황교안 측에서 놓았던 이 중도 기업 보수 유승민 측에서 놓았던 내용들 다 봤을 때 그걸 볼 때 저긴 분명히 실체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실체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을 버리고 가자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가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다르고 으다르듯이 긴가민가인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딱 나오니까
저들이 말하는 탄핵을 묻고 가자. 저들이 말하는 탄핵을 역사 속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것은 결국 탄핵을 묻고 가자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을 건너버리자 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들이 진정코 박근혜 대통령을 이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들이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고 또 유영하 변호사도 낙천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이 잘못은, 문제점은 뭐냐면요, 변호인으로서의 어떤 포지션, 예를 들어 변호인인가 정치인 유영한가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규정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미래통합당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본인의 사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 사심을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본인이 본인 해석대로 뜻이다,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유영하만 아는 거,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라고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라는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비슷한 의혹과 의문과 억측과 소위 낳을 수 있는 그 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유 변호사가 자유우파 국민들은 낙천한 사실보다는 유 변호사를 낙천시킨 저 미래한국당에 더 분노를 가는 거죠. 또 분노돼야 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낙천이 박근혜 대통령의 낙천이기 때문에 더 분노를 하는 것들이죠. 유영하 변호사의 개인 의견을 낙천된 걸 보면 고소하다, 저럴 줄 알았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사실 유영하 변호사는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대한애국당 집회는 처음부터 그 끝까지 제가 다 관찰했단 봅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017년 8월 창당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이 자유공화당 집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강화문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몰래 왔다가 몰래 보고 갔는지 아니면 자동차 타고 한번 분위기를 보러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봤다 그러면요, 벌써 인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 기록물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제 기록물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때 나타났다, 봤다, 이런 식의 이제 제가 기록을 남겼을 건데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외쳤습니까? 지난 4년 동안 길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무효를 외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끝까지 붙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부르짖었던,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힘과 근원과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거기 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력을 그냥 비화, 폄하, 지난 5일날 이 무라일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일부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고 있다라고 비하시키고, 이 자체는 조원진 대표를 염두에 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이 태극기 우파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우리도 이 친박 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들이다 이거죠. 그럼 유영하 변호사가 붙어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가짜 보수의 유영하 변호사는 가버렸다 이거죠. 진짜 보수는 여기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 변호사의 어떤 처신, 행동, 이것은요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 그러면요, 저는 절대 미래통합당이나 한국당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자유공화당 손을 잡고 갑시다
라고 당당하게 정당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변호인이기 때문에 정당적 활동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오해 억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하면서 법적인 하나의 이 본인이 이 역할 소위를 다하면 됩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자유공화당 입당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이 극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들이 말하는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계산적 발언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석방됐습니까? 석방시켰습니까? 저들이 꿈쩍합니까? 저들은 자파를 모르는 거 하나의 발언에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영하 변호사 가짜의 손을 잡아줬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 가짜의 손을 잡아주게끔 박근혜 대통령도 일조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그 사실이 밝혀지면요. 이것은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식의 문제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그랬을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통합을 해라. 뭉치라.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신성의 정신을 볼 수 있지만 그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영하 변호사에게 그 당에 입당하시라고 했다는 그 자체는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도 미스가 있다. 우리가 그 미스에 대해서 그거 대통령이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안 됩니다.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적을 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할까요 말까요? 저는 지적할까요? 뭐 곤방합니까? 곤방아 뭐 인사합니까? 지적할까요? 뭐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하세요? 왜 안 하는지 압니까? 왜 안 하는지. 왜 안 하냐면요. 대통령은 지금 현재 더 괴로울 겁니다. 더 괴로울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자유인이 됐다. 예를 들어 자유인인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러면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게 있느냐라고 국민적 목소리가 이렇다. 정확하게 밝혀달라. 이는 가짜의 어떤 손을 잡아주도록 했던 그런 그 상의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정확하게 이 전체를 뭉치라는 경우와 이영하 변호사를 미래한국당 입당하게끔 했다라는 그 자체의 그는 굉장히 바른 겁니다. 이 문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뭐냐라는 것들을 제가 좀 이제 글로서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좀 심적으로 좀 힘들어할까봐. 지금 가장 힘드는 분이 아마 대통령일 겁니다. 대통령,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버렸어? 이것이 진정한 지금 현재 내가 보았던 이자들인가? 나는 끝까지 내가 살신성인을 하면서까지 이자들에게 자유우파 태극기 세력들에게 뭉치라고 했는데 합치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 따라서 가다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들. 이에 따르는 논란.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저는 대통령한테도 이 중국발 역병 우한 코로나19에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화이팅을 달라는 그 메시지만 달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갑자기 이 정치권의 어떤 견해마저도 노는 메시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메시지를 줄 때는요. 뭐 대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악용되고 그 메시지가 억측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경계를 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화이팅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건강을 챙겨주는 그 정도의 메시지만 넣더라도요. 얼마든지 이것이 아름답게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박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다 잡아주는데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저 미래한국당이 어떤 존재였고 또 미래통합당이 어떤 존재였는지 확실하게 이제 이 가라마를 타줬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가르마는 결국은 저들은 이 사탄파와 저들은 이 기회주의와 이장주의와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멀리하는, 그래서 탄핵을 인정한 세력들, 이 세력이 한 묶음이 미래통합당과 이 미래한국당이 이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이 총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공화당의 탄핵 무효,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이 집단 그룹과 이 촛불 사기 탄핵, 이 좌파 독재 정권 타도해야 된다는 이 세 그룹이 차기 총선에 있어서 그 삼국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아마도 이 삼국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어떤 그 현 모습들, 지금 미래한국당의 공천 파열음들, 또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뭐 공천 쿠데타다, 공천이 완전히 반기다 해가지고요. 그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펼치는 과정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좌파 색채가 강한 인사들, 그리고 자유우파주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번 그 미래한국당 공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 끊이지 않다고 또 한편 이 김영호 이 공천심사위원장이 사천 논란에 가지고 아웃되고 나서 지금 그들이 이 공천을 심어놨던 유승민, 김무성 퀴저들, 또 위장 기회주의자들, 젊은 애들, 다 그런 개찐 도찐 그룹 집단 애들,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자체의 모습은요, 부각된다는 것은 자유공화당의 어떤 존재적 가치를 더 알린다는 것이죠. 자유공화당은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기 국민들은 비례대표에서는 자유공화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비례대표를 미래한국당을 찍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소위 이 개헌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면서 말아먹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자유공화당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와 까닭에 대한 이 국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어필을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시킬 수 있는 보다 더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해왔다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든지 저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금 저 문재인 좌파 독재와 함께 이 체제를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의원 내각제 나가가지고 연방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국민들 개개인이 지금 자유공화당 당원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 개개인이 기자가 돼야 되고, 개개인이 지금 출마자가 해야 되고, 개개인이 국민 소구에 들어가 가지고요 홍보조를 펼치고 강화시키고, 그럴 경우에는요 저는 차기 총선에 있어서 녹색 돌풍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정치적인 변화, 이는 변화 속에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뭐 얘기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뭐 제 얘기가 일리가 있죠.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딱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까방송은 항상 이 나름대로 이제 분석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망도 하고 또 방향에 대한 길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이래 흥미를 끌고 하기 위한 그런 방송은 사양합니다. 뭐 저도 이제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모이는 자리에 가도 까방송을 하면 있어서 제가 그 나름대로 정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우리 이제 뭐 애청자분들하고는 이제 술을 안 마신다. 제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을 안 마신다. 그런데 뭐 부부 동반이 온다든지 혹은 뭐 혼자가 아니 여러 명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같이 이제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뭐 마다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 여성분들하고 이래 몇 명 모여가지고 뭐 술을 먹고 밥을 먹고 하면요, 그거는 이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더라도요, 그거는 또 오해를 살 만한 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그 자리를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어떻게 모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항상 그를 따져요, 따져.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따지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도 저 사람 참 피곤하게 산다라고 하고 있고 막 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걸 탈피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올해부터는 좀 사람들도 좀 만나고, 지금 제비시다 방송도 이제 어쨌든 새롭게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했으면 뭐 돌잔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발 역병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저것도 못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갇혀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절제와 그렇게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회 나가더라도 늘 뭐 혼자 제가 밥 먹고 혼자 뭐 이래 다니고 뭐 이러는 것들이, 저 사람 만나고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뭐 굉장히 사람 만나 어울리고 좋아하고 떠들고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늘 절제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절제기보다는 사람 없는데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지만 어쩌겠습니까? 욕 안 들어 먹으려 그러면요, 뭐 욕 들어 먹기 거 이게 뭐 이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제 개인 욕 들어 먹어버리면 전체 이 자유우파 국민들도 믿었던 분들이 또 같이 욕 들어 먹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제가 뭐 따지고 보면 공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순도하면 제가 저기 자유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뭐 자유공화당 지지하는 그 이유밖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제 나름대로도 이렇게 돌다리며 두드리면서도 보고 앞에 보고 탁 보고 다니는데요. 하물며 공직에 있는 분들은요, 가벼운 처신들인 자체는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요, 차라리 때려주십시오. 때려치우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녁에 이제 제가 오늘 방송 7시 하는데 7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후에 한번 이 자유우파 국민들 몇 분들 이래 저녁에 좀 이래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자라고 이런 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그게 이제 오늘 그쪽 여의도로 제가 넘어가면 오늘 저녁 방송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되면 제가 못하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제비시카 인터넷 신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글도 제비시카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다 밥상 차려주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바로 밥상 차려주고 했잖아요. 올라가 있으니까 그 글도 여러분들 읽으시면요, 뭐 제의 어떤 방향과 생각을 또 엿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년 3월 17일 JBC다 방송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면 JBC가에 녹화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